은행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달려들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100달러 지폐를 사재기 하려는 인파로 창구가 마비될 지경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정부가 환율을 잡겠다고 나섰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는 겁니다. 강남의 한 은행에는 100달러 품절이라는 황당한 안내문까지 붙었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부는 진화에 나섰는데 국민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기묘한 상황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정부의 구두 개입이었습니다. 당국이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자 환율이 급격하게 움직였어요. 1480원대에서 시작했던 환율이 단숨에 1440원대까지 내려앉았죠. 하루 만에 30원이 넘게 떨어진 겁니다. 이 정도 낙폭은 정말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보통은 사람들이 안도하고 관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잖아요. 하지만 이번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은행 창구로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서울 강남 지역의 한 시중은행 지점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00달러 지폐 재고가 완전히 바닥나버린 거죠. 은행 측에서는 황급히 안내문을 게시해야 했어요. 고객들에게 현재 100달러 지폐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했으니까요. 은행 관계자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본점에 추가 달러 지폐를 요청하는 타이밍을 놓쳐서 일시적으로 재고가 소진됐다는 거예요. 기술적인 문제였다는 해명이죠.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달러를 사두려는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환율이 갑자기 큰 폭으로 하락하자 사람들이 이걸 기회로 본 겁니다. 지금 사두면 나중에 이득을 볼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환율이 하루 만에 30원 넘게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의미잖아요. 급격하게 내려갔으면 다시 급격하게 오를 수도 있다는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점에 주목했어요. 차익 실현의 기회를 노린 거죠. 1440원대에서 달러를 매입해두면 환율이 다시 1480원이나 그 이상으로 올라갈 때 차익만큼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이런 계산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환율이 낮아진 지금이야말로 해외 투자를 확대할 적기라고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졌을 때 외화 자산을 사두자는 전략이에요. 서울 거주하는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율이 내려가니까 해외에 투자하기가 훨씬 수월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해외 투자 비중을 더 늘릴 계획도 가지고 있대요. 물론 국내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동시에 환율 하락의 이점을 활용하려는 전략인 셈이죠. 이런 투자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개입은 효과가 없었던 걸까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영향을 미쳤어요. 환율을 30원 넘게 끌어내렸으니까요. 문제는 이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효과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내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이 효과가 계속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는 입장이죠. 구두 개입이라는 건 결국 일시적인 처방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면 처음엔 효과가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힘을 잃게 되거든요. 시장 참여자들이 점차 익숙해지면서 반응이 둔해지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고 강조해요. 단순히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환율이 다시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거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 방향, 국제 정세의 변화 등 변수가 너무 많아요. 국내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도 작용합니다. 수출 둔화, 내수 부진, 가계부채 문제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죠. 이런 상황에서 구두 개입만으로 환율을 장기간 안정시키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겁니다. 과거 사례를 봐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개입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안정되는 듯 보이지만 결국 시장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투자자들이 이런 패턴을 학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달러를 사두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환율이 일시적으로 떨어졌을 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심리가 은행 창구로 사람들을 모이게 만든 원동력이에요. 한국은행도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내년도 통화신용정책 운용 방향을 발표하면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았어요. 국내 외환 부문에 대한 경계 수준을 높이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과도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개입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은 이미 학습된 상태입니다.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더라도 실제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거죠. 더욱이 외환시장 개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무한정인 것도 아니고 국제사회의 시선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너무 노골적으로 개입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위험도 있어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개인들은 나름의 생존 전략을 짜고 있는 겁니다. 정부를 믿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하고 있어요. 달러 매수 행렬은 단순히 투기적 목적만은 아닙니다. 해외 여행을 앞두고 있거나 자녀 유학 자금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환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 미리 확보해두려는 실수요도 섞여 있는 거죠. 또한 자산 방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화 자산만 보유하고 있으면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 가치가 크게 흔들릴 수 있잖아요. 달러 같은 안전자산을 일부 보유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수요가 겹치면서 은행 창구에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고객들이 달러 환전을 요청하니까 일부 지점에서는 재고가 바닥난 거죠. 은행들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문제는 이런 현상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환율이 조금이라도 떨어질 때마다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환율 하락을 매수 기회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이는 정부나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개입했는데 오히려 그게 매수 신호가 되어버리니까요.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셈이죠. 전문가들은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단순히 환율만 관리할 게 아니라 경제 전반의 펀더멘털을 강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내수를 활성화하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등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본기가 탄탄해야 환율도 자연스럽게 안정될 수 있거든요. 임시 방편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한편으로는 소통의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해요. 막연하게 안정시키겠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시장을 설득할 수 없죠.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각 단계별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구두 개입이 있었고 환율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구책을 찾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달러 매수 열풍은 단순한 경제 현상을 넘어 심리적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안전자산을 확보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인 거죠. 이런 심리를 진정시키려면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국제 금융시장의 동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만 예외일 수는 없거든요. 글로벌 자금 흐름에 따라 환율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최근 몇 년간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팬데믹,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갈등 등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리 정책 당국이 노력해도 완전한 통제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합니다. 외환 보유액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금융시장 감독을 강화하며 투기적 자금 유입을 관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요. 방어막을 견고하게 만드는 거죠. 동시에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식 등이 모두 환율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한국 경제가 믿을 만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해요. 기업들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춰서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면 자연스럽게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죠. 민간 부문의 노력과 정부 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은행 창구에서 벌어지는 달러 매수 현상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수면 아래에는 훨씬 더 큰 불안과 우려가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이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히 환율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의 경제 심리, 시장 기대, 구조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해요. 그래야 진짜 해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피상적인 처방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시장의 신뢰 없이는 안정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정부와 중앙은행은 지금이 중요한 전환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단기적 대응과 장기적 전략을 균형 있게 추진하면서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해요. 일방적인 정책 발표가 아니라 쌍방향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죠. 개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달러를 사모으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자신의 재무 상황과 투자 목적을 명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해요. 남들이 산다고 덩달아 따라가는 건 위험할 수 있거든요. 환율 변동은 양날의 검입니다. 수출 기업에는 불리할 수 있지만 수입이나 해외여행에는 유리할 수 있죠.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그 반대 상황이 펼쳐지고요.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냉정하게 계산해 봐야 합니다. 분산 투자의 원칙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자산을 달러에 몰빵하는 건 또 다른 리스크를 키우는 거예요. 원화, 달러, 기타 외화, 부동산, 주식 등 여러 자산에 적절히 분산하는 게 현명하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융상담사나 자산관리 전문가와 상담하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요.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공포나 탐욕에 휩쓸려서 성급한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거든요. 냉철한 이성을 유지하면서 차근차근 대처해 나가야 해요. 지금 시중은행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각자 도생하려는 모습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죠. 이런 분위기를 바꾸려면 정책 당국의 노력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환율 문제는 경제 전반의 건강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튼튼한 경제 기반 위에서만 안정적인 환율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그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100달러 품절 사태라는 작은 현상 하나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임시 방편으로는 오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으로 환율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시장과 정부 사이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텐데 누가 더 설득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지가 관건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사안입니다.